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해설 첫 번째 시간으로 제26회 도시개발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처분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먼저 보기부터 읽어보면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번 환지 처분은 행정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번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틀린 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2번인데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인데요. 읽어보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계획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법 제4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자, 방금 읽어봤던 1항의 내용은 행정상 처분이나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도시개발법 제42조 이번엔 제3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어디에 존속한다?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처분 공고가 끝나는 날에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의 내용과 비슷하죠. 자, 4번 이제 42조 5항의 내용입니다.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채비지와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네요. 다만 법 제36조 4항에 따라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가 이미 처분이 됐다면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이제 6항 5번의 내용인데요.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이 1항부터 1항, 2항, 3항, 5항, 6항이 그대로 보기로 옮겨졌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94번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에 따른 사용 방식이 있죠. 그 중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2번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1, 2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고요.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자, 옳은 것 찾으셨나요? 자,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법 제2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23조 1항을 보면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즉 토지 상환 채권, 즉 토지를 매수할 대금의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대요. 언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다만 제11조 제1항 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자, 이전에 제 도시개발법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제11조는 사업 시행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11조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자,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들이고 5호부터 11호까지는 그 외의 시행자죠. 자, 그 외의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즉 모든 사업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만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그 외의 시행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자,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즉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들은 저런 지급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법 22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시행자는 토지 수용권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단서 조항이 붙네요. 다만 제11조 제1항 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 자, 5호부터 11호까지 쭉 있는 게 아니고 5호에서 7호를 건너뛰었어요. 6호는 조합이죠. 자, 조합을 제외한 또 공영개발 방식 시행자가 아닌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토지의 수용권을 발생한다는 이해가 되겠는데,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는 토지 등을 사용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법 제42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를 원형지라고 하죠. 자,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를 선수금이라고 하죠. 자, 선수금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법 27조 제27조 제1항의 내용이고요. 자,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시행령에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등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4번의 내용 그대로 옮겨왔죠. 학교뿐만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등도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5번은 법 제42조 제6항의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 기준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로 선정이 된 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만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5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권자가 있고 그 중에서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5번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답 찾으셨나요? 답은 3번인데요. 왜 3번이 틀렸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3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고, 그 중에 3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호를 살펴보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기 1번의 내용이죠. 2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같이 다른 정부 부처들을 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하고, 그 중에서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장관이 면적은 필요 없어요. 면적은 필요 없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인데 조건이 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먼저 면적이 붙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런 조건들을 할 때는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먼저 4번으로 넘어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3호에 따른 3호에서 보는 공공기관의 장이죠. 공공기관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면적 조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하단에 있는 내용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5번 먼저 보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5호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을 살펴보면, 일단
지방공사의 장이에요. 지방공사의 장인데, 자, 지방공사는 시행자 요건 중에서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이 돼서, 자,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일단 시행자가 아닌 요청할 수 있는 자에 또 제한할 수 있는 자에 해당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뒤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방공사의 장은 요청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후에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번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자, 바로 답을 살펴보면 5번이 아닌 경우인데요. 자, 먼저 법 제4조부터 볼게요. 자, 문제를 읽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1번은 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1번은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보면은 1항입니다. 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1호 자연녹지 지역. 자, 2번이죠.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또 마찬가지로 자, 개발계획을 따로 할 수 있고요. 자, 2호 제2조 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 지역은 보기에 없고요. 자, 3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도 개발계획 수립을 뒤늦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자,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즉 30% 미만. 자, 국토기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내일 때만 개발계획 수립을 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자, 답은 4번인데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법 제3조의 2 제1항의 내용입니다. 자, 결합개발에 관한 내용이죠.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목적이죠. 도시의 경관보호, 이런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거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분할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서 분할하거나 결합하여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할 때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은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의 내용입니다. 자, 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라, 즉 이거의 내용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분할할 수 있는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최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1만 제곱미터 남는 분할 후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답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법 제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법 5조 제1항의 내용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항인데요. 자, 그 중에서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즉,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가 아닌 개발계획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포함시킬 그때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4가지가 있대요. 자, 첫 번째가 13호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자, 이때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자,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15호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 자, 보기의 내용이죠. 16호 순환개발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법 제4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죠? 시행자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은 법 제5조의 제2항의 내용입니다. 보기만 읽어봐도 맞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내용 또한 법조문에 담겨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번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번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자, 1번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해당 시험에서는 답이 3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행자.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서 자,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제출만 하는 것이고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는 1번은 옳은 내용이 아니고요. 자, 2번은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내용으로서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호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3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자,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2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만 단서조항도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다만 법 제11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행자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가 자, 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자, 무조건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일단 바로 4번으로 넘어가면 자, 4번과 5번은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57조 제5항 시행자는 다음과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자,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1호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자,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4호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 2, 4, 5번은 확실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3번이 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3번은 시행령 제57조 제6항에 나와요.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딱 여기서 끝납니다. 이 6항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3번을 보면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맞는 내용이에요. 감정가격을 썼으니까. 그런데 말이 더 있죠.
이 감정평가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라는 것은 최소 2개 이상의 또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또는 이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였고 현재는 법인이죠. 어쨌든 2개 이상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까진 맞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한 개의 평가법인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해서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번은 답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좀 뭔가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요 보기의 내용을 보시지 마시고 현재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26회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해설을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 27회 기출문제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truthonroads@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